자, 국내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가운데 유럽이나 중국, 다른 주요 경제권들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선 돌파했습니다. 나홀로 강세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미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고 또 뉴욕 증시에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미 증시를 바라봐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인베스트의 김진만 대표님,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범성공자 장우진님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스닥이 이번에 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좀 CPI가 굉장히 영향이 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CPI 많이 보시고 있으실 것 같았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원래 이제 9시 반인데 좀 썸머 타임이 끝나서 좀 늦은 10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어긋나도 다른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부합을 했고요. 꽤나 높아진 예상치를 부합을 하면서 미국 경제는 강하다. 즉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이디럭스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 지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이제 중고차 항목이 조금 높게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중고차 가격이 경기를 좀 증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이제 여러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경제가 세구나. 많이 눈높이가 높아지고 이제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강하다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미국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지표가 발표하자마자 이제 워낙 이제 달러로 되어 있는 자산들이 좀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 나스닥 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CPI 발표 이후에 패드워치죠. 이제 25bp 인하 가능성이 이제 95%로 증가가 됐는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되면 내일 이제 BOJ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일본 금리를 발표를 하는데 만약에 B컷을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담감을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미국에 지금 주도주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위주로 한 주도주가 있어서 지금 이제 24년도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주도주로 하는 강세, 그다음에 3, 4분기는 테슬라를 주도로 하는 이제 미국 주식이 좀 상승을 했고 진짜 좀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신저가 나오는 종목들이 정말로 너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은 오히려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하는 그런 이제 장세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언제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주식은 또 꺾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몸에 맡기면은 미국 주식은 또 그대로 간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고 이제 25년도도 만약에 강달러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조정은 물론 있겠죠. 이제 한두 번 나오는 그 조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국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보통 1배수죠. 이제 한 배수짜리는 잘 안 하십니다. 보통 3배수 정도는 해야지 이제 내 심장을 움직인다라고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3배수 하시는 분들은 그 3배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하셔야지 돌발 변수에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 또한 돌발 변수 또한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대응하실 때 분명히 현금은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새벽까지 가면 잠 못 잘 것 같은데. 잘들 주무시던데요. 진짜요? 네. 또 올라가니까 이제 우상향 하니까 이게 또 밑에서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 이제 좀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도 그냥 이제 사두시고 일어나도 한국 시장보다 조금 더 이제 유연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시장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만큼 좀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배를 해도 편안하게 한다. 그만큼 이제 사실 달러를 벌어오는 거니까 또 애국자시기도 하죠. 그렇다 이제 이런 부분들 봤었을 때 미국은 계속 강할 거로 생각이 되고 조정이 나오면 또 얼마든지 투입될 수 있을 만한 자금의 여력은 확보를 해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국장보다 미장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가 우리 장에선 약간 비상식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미국 증시 오르면 그 오르는 확실한 이유가 있고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그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미장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미국은 미국만의 이슈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이슈로 움직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외 노출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면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 지표가 혹시 뭔지 예상이 되세요? 이거요? 네.
뭘까? 이게 지금 실질금리입니다. 미국의 실질금리. 어. 그러니까 이게 실질금리라고 하는 건 명목금리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수치를 네. 말하는 건데 네. 인플레이션이 대비해서 금리가 낮다. 그러면 시장이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고 보통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보면 2000 코로나 이후에 돈이 풀렸을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2022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부담이 됐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지표를 뒤집으면 나스닥 차트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지표를.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부분 꼭지를 찍었을 때 이게 네. 지금 돈이 풀렸을 때거든요. 그리고 네. 무너졌을 때 2022년인데 2023년 이후에 재밌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뭐야? 나스닥? 이건 나스닥 차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지금 실질금리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네. 나스닥은 올라갔어요. 어. 이제 이게 왜 이러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네. 통화량을 제어를 해요. 그런데 2023년에 대선을 앞두고 이제 통화량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습니다. M2에서. 그리고 24년에 들어서면 지금 M2가 이전치를 상회해 버리면서 급등해 버렸죠.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됐다. 결국은 미국도 성장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 지금 미국이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이런 기업들은 좋지만 기존의 전통주들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에 굉장히 목마른 기업들 목말라 있는데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죽어 있다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통화가 풀리면서 성장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두면서 성장주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왜 이렇게 최근에 M2가 올라가냐라고 봤을 때 미국은 예산을 시작하는 회기 연도가 이제 10월에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많이 풀렸고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정부 쪽에 돈을 많이 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장의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실질금리는 계속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계속 돈을 풀고 있는 거면 이게 사실은 돈이 그냥 찍어내는 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언젠가는 이 상승 랠리도 좀 끝난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 돈을 무한정 풀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 네. 옐런 장관이 진짜 잘하는 게 뭐 장기채와 단기채 사이에서 이제 정말로 발행을 잘해서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하고 있고요. 사실 달러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이 미국 쪽으로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미국 외의 시장이 다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이제 세상의 돈이 미국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료는 지금 따로 이제 준비는 못했었는데 일단 제가 봤었을 때 미국도 보시게 되면은 미국 JP 모건에서 이제 저번 달에 제가 나온 리포트를 봤었는데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1년 수익률이 24년도 기준으로 3.7%밖에 안 된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과 비슷하게 신저가 나오는 종목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포모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수 투자나 아니면 개별주, 대형주, 대형 빅테크주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월등했겠지만 미국 쪽도 보시게 되면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아, 이거 언제까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미국 시장도 꺾일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대하게 낙폭 22년도, 23년도에 보여주었던 그런 이제 낙폭 엄청난 이제 그런 금리 인상식의 낙폭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가고 있고 투자도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메타 등 엔비디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정말 시가총이 큰 종목들이 매 분기마다 10%씩 성장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집행을 하고 그 부분들이 돈을 또 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구글 이제 IR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AI가 과연 돈이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한 개 분기 만에 바꿨습니다. AI가 돈이 되네? 결국에는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원이 생겼던 거고 근데 그게 단순히 구글뿐만 아니라 뭐 애플도 벌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벌 수 있고 메타도 벌 수 있고 엔비디아도 벌 수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에 대해서 매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 때 미국 시장에 숏을 치지 말라는 그런 격언이 있다는 게 결국에는 매번 증명을 했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보고요. 또 사실 또 EPS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요,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주당 순이익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제 주주 환원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네. 꽤 큰 규모랍니다. 이제 그냥 뭐 몇백억 단위가 아니라 뭐 조 단위, 몇 조 단위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주당 순이익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애플이 유상증자를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뭐 그쵸. 이제 엔비디아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낙폭은 분명 있겠지만 성장은 계속적으로 성장 스토리는 이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 내년도에 분명히 나올 것 같고 네. 관세가 물게 되면은 분명히 성장성에 저해가 되는 그런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조심을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한국인들 1배수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셨는데 3배 혹은 이제 2배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분명히 돌발 변수에 대해서 대비는 하셔야 되고요. 그 돌발 변수가 잘 마무리가 됐었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극대화될 겁니다. 사실 이제 테슬라도 보시게 되면은 지난달에 옵티머스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주가 완전 박살났습니다. 저도 이제 그 테슬라 주주였었는데 오오오 하고 하는 순간 이제 주가가 10% 이상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발 변수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이 유연성만 기르게 되면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하단부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 현금에 대한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얘기하셨으니까 궁금해서 네. 그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관세랑 영향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어때요? 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 뭐 광고비에다가 뭐 관세를 매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은 더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아예 뭐 빅테크 기업들은 그 부분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물론 이제 독점법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네. 만약에 이제 관세를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이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물동량들이 잡혀야 되는데 일단 먼저 작년 이제 트럼프 집권 1기에서 관세가 엄청나게 붙게 됐는데 그러면은 전 세계 글로벌 물동량이 한 2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물동량이 10에서 20%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이제 사전적인 미리 땡겨서 받을 만한 그런 이제 관세 이전에 물동량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또한 가만히 있진 않겠죠. 뭐 반독점법 이번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던 이유가 반독점법 규제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중국 차들을 조금 더 이제 밀어주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좀 제외를 하는 그런 식으로의 제재 방안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는 네. 이미 중국향 소프트웨어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규제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소프트웨어 기업들 조금 자유로운 편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한국도 이제 엔터주들이 최근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좀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가수들 혹은 이제 아이돌들이 벌어들이는 그런 이제 돈은 관세를 안 묻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좀 자유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견제에 대한 우려감은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 자체로만 봤을 땐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제 이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이제 관세가 오히려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주요한 찬스라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쪽 이제 보험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즉 판매 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관세 등 여러 가지 사다리를 걷어차는 그런 이제 밑에서 기업들이 못 올라오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안에서 특히 나스닥에서도 대장주로 역할하고 있는 게 테슬라잖아요.
이 테슬라의 실적도 앞으로 계속 좋을 수 있을지도 약간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TSMC도 사실 이번에 실적이 살짝 아쉽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아쉽다라는 게 항상 잘 나오곤 있는데 시장 기대치가 그만큼 계속 점핑이 되니까 그걸 못 미치게 될 경우에 실망 매물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계속 잘 가고 하다가 어느 순간 시장에게 있어서 살짝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상승 랠리를 좀 끊어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테슬라는 그런 국면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테슬라에 대해서 실적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테슬라는 실적에 대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느냐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냐의 여부가 아니고 어닝 쇼크가 없이 지금의 상황이 실적이 안정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그림을 다 땡겨올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돼요. 어차피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올랐다가 빠진 상황이고 전기차가 그러면 안 될 거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점진적으로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미래 사업이 땡겨올 거냐. 그럼 미래 사업은 뭐가 있냐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핵심적으로 나온 것은 FSD, 자율주행 쪽이죠. 그리고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가 애플과 같은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건 로봇입니다. 이거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전 최근에 이 두 개의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일단 왼쪽 그림을 보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날아오는 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원래 못했던 건 뭐냐면 사람이 기존에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로봇은 잘 못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기계적인 것들은 성능은 뛰어나고 연산 이런 것들은 뛰어나지만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었는데 이걸 성공한 거예요. 공을 던졌는데 순간 이것이 공이라는 걸 인지하고 날아오는 걸 판단한 다음에 이걸 잡아낸 거죠. 그만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이 모두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경사를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경사를 이게 지금 영상으로 안 보이는데 살짝 미끄러지는데 그걸 순식간에 균형을 잡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영상에서 보이진 않지만 이게 걸어가고 있는데 카메라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비전을 안 썼어요. 센서만 가지고 균형을 잡고서 오르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에서 밝힌 게 뭐냐면 앞으로 비전이 결합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할 건데,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그럼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냐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로봇을 생각해 보면 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택하고 있을까를 봤을 때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면 인간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설비 투자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이 발달한다. 그러면 지금 로봇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더불어서 이제 여기는 옵티머스인데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픈 AI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김씨 저기서 물건 좀 갖고 와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 알아들어요. 근데 로봇은 저기가 뭐야?라고 한다는 건데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끔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쪽에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동시에 합쳐진다 그러면 지금 로봇을 보면 협동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학습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어를 알아듣는다는 그렇죠. 거죠? 인간의 자연어를 학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학습이라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앱스토어처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력, 단순히 네.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애플처럼 하드웨어 플랫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 그런데 트럼프와 연계돼서 트럼프가 뭔가 규제 장벽까지 해제해준다 그러면 테슬라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미래 네. 가치를 계속 땡겨올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일론 머스크 뒤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확실히 더 밀어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원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이렇게까지 사이가 좋지는 않지 않았나요? 네, 원래는 이제 바이든 쪽 지지였었는데 네. 이게 지지를 하고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서포트를 받을 것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좀 패싱을 당해서 아마 이게 분노의 이제 머스크 배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원래 지금 머스크의 트럼프 지금 이제 기사를 보시면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는 바이든의 백악관의 패싱 때문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평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네. 테슬라가 점유율이 너무 과도하게 높으면은 안 된다. 오히려 밑에 있는 기업들의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트럼프 이제 테슬라의 위조적으로 좀 보조금을 좀 배제를 하면서 조금씩 패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이제 뭐 여러 만찬도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를 갈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요즘도 좀 뒤섞뒤석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관련해서 지금 일단은 머스크의 트럼프에 대한 완전 올인성 배팅이죠. 실제로 이제 기부 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거의 압도적으로 1위로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베니핏이 많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도와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네. 이제 뭐 혈연지연 학연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부분 좀 중요 보직에 머스크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의 관계자들 혹은 이제 아는 사람들 이제 기업적인 성향들의 사람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인성 베팅을 하고 그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이 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지만 이제 민주당 쪽에 워낙 지금 강한 반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머스크이기 때문에 머스크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PC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분노를 했고 그 부분들이 많이 좀 외부로 표출이 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물린 사람이 없죠. 어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네. 결국에는 예전부터 이제 베팅하셨던 분들이 계속 결국에는 성공했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때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옵티머스 아까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이게 춤출 때 진짜 주가가 올라갔다가 완전히 박살이 춤은 못 추더라고요. 저거 보려고 내가 이제 네. 낮에 거의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좀 심했고 이제 보시면 이제 결국에 트럼프 연설하는 데까지 가서 막 춤도 추고 이제 막 결국 지지자를 끌어내게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는 테슬라가 근데 만약에 본질이 좋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결국에 성장성까지 훼손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 의미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지금 막 실적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금리도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실적과 배율과 같이 조합이 되는 상황에서 무기가 많죠. 아까 이제 작가님 설명 많이 해주신 것처럼 테슬라는 지금 어닝 쇼크만 안 나면은 네. 무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FSD도 무기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뭐 스페이스 X 그다음에 이제 XAI 여러 가지 무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다른 쪽에 가치를 붙여와서 네. 밸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 제가 이제 옛날에 엔비디아가 너무 높은 줄 알고 엔비디아 인버스를 한번 산 적이 있었었는데 완전 이제 때려 맞고서 손절을 했습니다. 이게 네.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가 이미 흐름을 많이 탔고 고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정도 실적 때 잠깐 흔들림 자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25년도의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한 20-30%가 올라갈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룸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재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재료에 취하거나 혹은 테슬라 판매 대수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지금 흐름 자체가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 시장이 너무나 강하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는 목표 주가가 뭐 400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400불이 아니라 600불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서 이제 머스크의 선전 이제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테슬라는 전기차만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600불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스페이스 X 쪽의 그런 기업 가치도 계속 같이 펌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도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뭐 화성 프로젝트 펼치고 있잖아요. 그쪽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우주 쪽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재밌는 건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이 됐죠.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의 수장인데 정부 효율부에서 결국 지금 추구하는 것은 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을 감축시켜서 정부 예산을 절감한다는 건데 그럼 이 절감할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화성 탐사예요. 결국 원하는 건 정부의 돈이 화성 탐사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바란다. 이렇기 네. 때문에 결국 우주 쪽으로 정부의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주 사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관련된 수혜는 당연히 머스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머스크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이게 이제 2015년인가요? 16년 내에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로켓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일회성으로 쓰면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회수하자. 그러니까 머스크는 약간 천재적인 발상으로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 기업과의 경쟁 구도가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을 통해서 새롭게 산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돈이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또 다른 화성 탐사 같은 새로운 어떤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개념을 통해서 시장을 더 만들어 나가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면서 시장을 키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시장을 선도해 나가려고 테슬라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AI 쪽에서 계속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정부도 조금은 더 AI 쪽으로 열심히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건 아닌지 그래야 어느 정도 좀 저희가 능동적으로 약간은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AI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는 아니더라도 하드웨어 쪽에서 경쟁력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옵티머스 등장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어떤 사람들이 쌓아온 노하우, 그다음에 어떤 그 가격 경쟁력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옵티머스라고 하는 저렴한 로봇이 인간의 어떤 모든 행동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그것의 메리트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어디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베트남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하드웨어 경쟁력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디서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보면 결국은 반도체에서 경쟁력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산업의 쌀이고 지금 이 캐파 자체를 어디로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쟁력을 가져가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지원은 반도체 쪽으로 최대한 좀 집중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AI를 활용해서 이것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쪽에서의 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옵티머스가 뭐 예를 들어서 작용한다고 했을 때 이 옵티머스와 통신할 수 있는 가전, 예를 들면 지금 김치가 좀 많이 익은 것 같아요. 이거 좀 넘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 통신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이런 가전이 발전한다 그러면 옵티머스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가전을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제휴한 형태.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드웨어가 같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하드웨어를 같이 발전해 나가면서 미국의 이런 기술적 랠리에 있어서도 함께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식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두 분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요. 일단은 관련해서 25년도죠. 25년도, 24년도는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좀 주도를 했는데 네. 25년도 아직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25년도는 테슬라와 테슬라 밸류체인 혹은 이제 머스크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직 스타트도 안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미 사전적인 많이 오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25년도는 테슬라를 위주로 한 미국 시장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국내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한번 잘 찾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좀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4년 동안 엔비디아가 끌고 온 거 이제 바톤 터치해서 테슬라가 쭉 이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작가님께서는요? 저는 머스크, 머스트, 모스트라고 했는데 이제 머스크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는 머스트, 반드시 뭔가를 해낼 거라고 보고 있는데 most popular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 1위지만 자동차 1위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옵티머스가 또 로봇 시장에서 굉장히 자리매김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 아까 스페이스X 이 화성 탐사선 같은 부분에서도 1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와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들어갔을 때 인간의 역할은 뭐냐? 저는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놀이하는 인간에서 이 놀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플랫폼도 분명히 머스크가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머스크의 행보를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이 장중 2만 선을 돌파한 기념으로 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25년도에 테슬라가 또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범송공자 장우진 작가님 그리고 김진만 위인베스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